그런데요, 특별재판부 말고도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최근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 속도 조절, 정성호 장관이 맞득치 않다라는 얘기.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오늘 인천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정성호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중수청 이거 어디에 둘지 두고 사실 당에서는 장관님한테도 좀 이렇게 세게 발언하셨던데 좀 이게 이견이 아니, 분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견 없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네. 어쨌든 뭐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민영배 의원님이 조금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의원님들이 다 이런저런 말하는 거지 뭐 그게. 여전히 중수청은 법무부 전화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어요. 네. 밖에 여러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했었는데 이제 당이 어쨌든 이 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조금 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였고 눈여겨볼 부분이 많아요. 핵심은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발언이 주목이 되느냐? 정 장관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다는 합리적 토론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개혁,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각각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봤던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냥 쉽게 거칠게 표현하면 정 장관이 꼬리를 내린 겁니까? 글쎄요. 꼬리 내린 것 같진 않고 일단은 본인이 할 이야기는 했고 자 그러면서 또 이게 너무 사태가 확대되면 예. 충돌이 빚어지니까 조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완충적인 이야기 저는 그걸 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검찰 폐지 문제는 대통령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예. 국정 운영자로서 바라보는 검찰의 개념은 물론 본인이 이제 야당의 대표할 때는 이거는 검찰을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 예. 그러나 당장 지금 이 없앨 경우에 국민적 피해라든지 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칼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총리 저는 이 내각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은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면에 지금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청래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지지층들의 요구는 검찰이란 두 글자를 지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지우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민영배 지금 위원장이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민영배 위원장은 지금 다음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출마를 기획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만이 뭔가 이제 공천에도 좋은 역할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장관의 뭐 본연의 임무를 다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심하게 하던데,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예.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민영배 위원장의 대결, 사실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슈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들이 너무 갈등으로 갈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한번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당에 왜 토론이 없느냐? 그리고 이걸 너무 행안부에 갈 경우에 사실은 행안부에 두 개의 지금 중요한 수사기관이 갈 경우에 예.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견제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기관 간의 지금 인사교류 이게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뭐 경찰이나 중대처나 똑같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검사들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검찰 수사관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이 특히 전문가들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 지금 민주당에서와 조국 혁신당은 무조건 지금 검찰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지금 강경 일본대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정권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다른 입장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혹자들은 이제 명청대전이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또 다른 파워게임 아니냐, 검찰개혁을 놓고 속도를 놓고 그런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정 장관의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위원회는 뭐 그걸 반영해야 될 이유는 없죠.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정성호 너? 뭐 보안 수사가 어떻고 정권 송치가 어떻고 이거 같으면 1급 수박인데 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 지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얘기 같아요. 검찰이 하건 경찰이 하건 상관없어요. 국민이 어느 쪽이 권익을 더 보호하고 피해를 덜 받느냐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검찰은 절대 악이다 이걸로만 그냥 가는 거야. 글쎄요, 정성호 장관 하면 친명의 좌장, 친명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 장관 중에 법무부 장관인데 민영배 의원 얘기는 이게 지금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된다고 했고 서영주 대표님, 네. 최민희 의원은 검찰 과천사무소 산하에 두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야당이 법무부 장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정성호 장관이 장관이긴 하나 동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잖아요. 신분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 동료 의원으로서 그래도 좀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입장과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입장의 어떤 절충안을 위해서 본인이 총대를 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개혁은요. 이게 만족도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예. 사실 대통령이 바라는 개혁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라는 것인데 예.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하는 검찰개혁 저는 큰 취지에서는 동의는 하나 예.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공소청이 될 수 있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갖느냐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 볼 수 있는 얘기지 그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라는 것이 어떤 그 비아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그 검찰의 과천사무소 이거는 좀 비아냥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그러면 치열하게 무엇이 검찰개혁에 요체가 될지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좀 세련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태도들이 조금은 그 각 의원들께서 손다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법의 주도권은 그 개혁의 주도권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여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개혁의 주도권은 입법부에서 입법부 의견을 존중하겠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내는 의견 자체는 또 그 의견 자체를 포용해서 입법부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주면 서로 보기에 모양새가 좋은데 예. 이게 마치 정성호 장관 자체의 어떤 의견 자체가 절대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다. 그래서 무슨 수박 취급을 하거나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정말 이 검찰개혁이 누구의 고집으로서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서로 간의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소장께서 다 좀 거칠다. 이게 결국은 현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그냥 구성을 한 거예요. 풍자 영역으로. 명나라 깃발을 든 정 장관. 이거 조바심의 디테일 놓치면 안 되고 이거 본인이 법무장관이 돼 보니까 중요한 건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 근데 이제 정 대표, 청나라 대표네요.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본인이 공언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 이거 명청대전 2라운드 아니냐는 시각이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지금 임은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도 SNS에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려서 근데 검찰 개혁을 두고 확실하게 그 여권 내부에서 뭐 임은정 검사장을 뭐 여당 사람이라고 보기라는 건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이 진영 내에서 엇갈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이 검사장 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신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문정은 자기가 검찰에 대한 장의사가 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 부름받아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갈 때 아무리 이문정 검사장이 검사 20년 넘게 한 사람이지만 검찰을 없애는 쪽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찰이 전 세상에 검찰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검찰권이 셌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제시대 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일제 순사들한테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그다음에 경찰에는 검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경찰은요. 경찰 인력 자체가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검사는 기껏해야 2,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검찰 2,000명이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도 10만이 넘는 경찰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나라 완전히 검찰 국가 되는 거고요. 공안 국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는가? 그건 서민들이 제일 피해가 볼 거고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일 잘 아는 거고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뒷감당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조바심이 난다. 저런 표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검찰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하나만 첨언할게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잖아요. 이제 검찰 개혁보다는 동부지검장으로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문정 검사장이 이제 검사장이니까 더 이상 어떤 저런 말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실적으로서 좀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를 했다는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소개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최진봉 교수께도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쉬운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두 개의 말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속도감 있게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죠. 그거는 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 쓰고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잘 따져가면서 의견을 맞춰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말고 같이 논의하고 합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양측이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착안해서 너무 공격적인 발언들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당 강경패원들 중심으로 정성호 장관 비판 목소리가 커져서 제가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최 교수께 한번 여쭤봤어요. 5위였습니다.